나는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애들이 온라인 클래스 하다가 학교를 오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어색하잖아. 그래서 애들끼리 어색한 기류를 풀려고 막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참이었어. 그때 채영이라는 친구가 우리한테 오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야, 너네 일회용 마스크 쓰니? 난 KF 그사 쓰는데 이게 더 비싸다. 우린 이때는 그냥 웃어 넘겼어. 그런데 그 다음날 채영이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쟤네들 돈 없어서 맨날 일회용 마스크 끼는 건가 봐. 꼬질한 거 보니까 재사용도 하는 듯. 그지들. 그걸 듣고 눈이 뒤집어지고 말았어. 그리고 곧바로 친구들과 참교육 준비에 들어갔지. 마스크 만들기 실습날, 일단 내가 먼저 마스크 정면에다가 구찌라는 명품 메이커 상표를 그려 넣었어. 그리고 채영이한테 다가갔지. 야, 채영아. 아무리 그 비싸고 비싼 KF94 마스크지만 설마 구찌 마스크에 잽이 되겠니? 당연히 채영이가 엄청 웃으면서 미친. 그게 뭐임? 이러면서 내 친구한테 가서 야, 제 마스크 디자인 봐. 존나 이상. 근데 내 친구 마스크도 구찌. 야, 채영아. 구찌 모욕하지 마. 얼마나 명품인데 그러냐? 채영이가 벙쪄서 또 다른 친구를 불렀어. 아니나 다를까 걔 역시 나랑 똑같은 구찌 마스크. 그때부터 채영이 멘탈이 흔들렸나봐. 애들이 채영이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거든. 결국 채영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선생님이 왜 우냐고 물어보셨어. 아니 쌤, 쟤네가 놀려요. 선생님, 채영이가 제가 만든 구찌 명품 마스크를 보고 그게 뭐냐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애들이 선생님, 채영이가 마스크로 사람 구별했어요. 맞아요, 나빠요. 그 순간 애들은 술렁거렸고 선생님이 채영이를 교무실로 데려갔어. 그 뒤로 우리는 미친 듯이 웃었지. 진짜 와, 이런 사이다는 없었던 것 같다. 진짜 너무너무 통쾌했어. 채영이는 어떻게 됐냐고? 지금 거의 없는 사람처럼 학교 다니고 있어.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임산부석에 엄청 건장하고 뚱뚱한 아저씨가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임산부도 없으니 임산부 타시면 양보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서서 가고 있었는데 근데 다음 역에서 임산부 한 분이 타셨어요. 그 아저씨가 양보를 안 하시길래 제가 직접 그 아저씨 앞으로 가서 그 아저씨의 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 만지듯이 만지면서 어머, 몇 개월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저씨는 어이없는 표정을 하고 임산부께서는 살짝 웃으시면서 만삭이시나 보네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고 어머, 만삭이시구나. 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쪽팔렸는지 안양역에서 내리시길래 전철에 타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저기요! 출산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제가 타 있던 칸 사람들은 크게 웃고 임산부님께서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며 그 자리에 앉아서 갔습니다. 제가 주민센터에 잠시 볼일을 보러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이 지나고 다시 주차장에 가는데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에 차가 7대 이상 막히며 들어오는 입구 근처 차도에 차가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저 차는 왜 길막질이야. 아이씨 진짜. 약속 시간 늦을 텐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저기 사람 지나가네. 저기요,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무슨 일이에요? 에? 아, 여기 저 차에 탄 할아버지가 주차요금 많이 나온다고 저기 차 대놓고 계산 할머니한테 아까부터 욕하고 막말하고는 창문이랑 차문 다 닫고 저렇게 갑질 중이에요. 어휴. 이 나라는 썩어 빠졌어요. 어? 아니 무슨 주차요금이? 어휴, 또 난리네 난리야. 아니 할아버지, 저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합니다 진짜. 여기요, 당신 때문에 운행 못해서 돈 못 벌면 책임질 거예요? 하지만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5분 후 경찰입니다. 할아버지, 좋게 말씀드릴 때 차 빼주세요. 씨, 경찰이면 다냐? 내가 경찰 나으리 하면 차를 빼야 돼? 시퍼렇게 어린 게 어디 경찰이라고? 응? 어르신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했다 생각해야지. 어디서 그냥. 이런 씨. 할아버지, 안 내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자기 휴장도 못하냐? 진짜 안 내리실 건가요? 절대 안 내려. 그리고 약 3분가량이 지나니까 차량 견인 차량이 와서 할아버지 차량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관님이 빨리 내리시죠 하니까 할아버지도 견인 차량을 보더니 다급히 내리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리고 차량을 끌어가는 견인 차량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자, 저 차량 알아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저는 수차례 경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딱지도 부과되시니까 알아두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결국 약속은 늦었지만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어. 10시 정도에 아줌마 1명, 할머니, 할아버지 각각 한 분씩 총 3명이 우리 식당으로 오셨어. 오셔서 일반 김밥 한 줄, 라면 한 개를 시켜서 드셨어. 엄마 가게에는 셀프바라는 게 있는데 각종 반찬이랑 후식으로 과일이나 과자 같은 걸 내놓은 게 있어. 셀프바 옆에 비치된 뷔페 접시에 마음대로 담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형식이야. 단 가져온 반찬들을 남기면 환경 부담금 3,000원을 받아.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서 가게에는 손님이 한 팀밖에 없었어. 이때 엄마는 계란이 다 떨어져서 근처에 계란을 사러 가셨고 주방 이모랑 내가 가게를 보고 있었지.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문득 테이블을 보니까 테이블에 셀프바 접시가 7접시 넘게 쌓여있는 거야. 주방 이모도 그걸 보고 셀프바로 가보니까 아침에 새로 한 반찬들이 3분의 1 넘게 줄어든 거야. 과일은 남은 게 거의 없었고. 그래서 주방 이모가 아줌마 손님한테 가서 저 셀프파 음식들은 오후에야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점심 장사 때까지 남은 셀프파 음식들로 장사를 해야 하니까 조금씩 여러 번 가져다 드시고 남기지만 말아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아줌마 손님이 버럭 소리 지르면서 아니 모처럼 부모님 모시고 맛있게 밥 먹으러 왔는데 내가 내 돈 내고 밥도 못 먹냐? 사실 1인 1메뉴를 시켜야 셀프바가 무료인데 그냥 아침이니까 서비스 겸으로 돈도 안 받은 거였거든. 그래서 그냥 저런 사람도 있는 거겠거니 하고 계속 장사를 했거든. 그런데 12시 40분쯤 아침에 그 손님이 가게로 전화가 온 거야. 전화는 엄마가 받았지. 내가 아침 일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이야. 너네 어떻게 그딴 마음으로 장사를 하니? 내가 진짜 소비자 센터에 고발해야겠어. 라고 하더니 뚝 끄는 거야. 그 자리에 없었던 엄마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런 전화를 받아서 나한테 아침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그대로 말해줬어. 5분 정도 있다가 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런 소리 들은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환불받아야겠다 그랬대.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 했지. 그 이후로 자꾸 그런 식으로 바쁜 점심시간 사이에 전화가 자꾸 오고 그러니까 엄마도 슬슬 짜증이 났나 봐. 그 손님이 자기가 오늘 당한 일 블로그에 모두 쓸 거라고 자꾸 전화하니까 엄마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라고 했어. 저녁에 네이버에 엄마 가게를 검색해보니까 아침에 그 손님이 자기 블로그랑 맘카페 같은 곳에 엄마 가게에 대한 험담을 막 적어놓은 거야.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많았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밥 싸는 주방 이모 사진 마음대로 얼굴 나오게 찍어서 올려놓고 쳤단 마음씨로 어떻게 장사를 하냐? 정성을 다하겠다는 가게 설명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다. 말이 너무 싸가지가 없다. 등등 험한 말을 많이 했더라고. 그리고 정말 소비자 고발센터에다가도 우리 가게를 고발했나봐. 이틀 있다가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 센터에서는 원래 이런 걸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고 하는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났나봐. 그래서 엄마가 고소하겠다고 경찰서 가서 고발장까지 쓰고 왔어. 증거 같은 것도 제출해야 한다길래 가게에 CCTV를 돌려봤더니 총 13번은 가져다 먹었더라고. 그래서 가져다 먹을 때마다 장면 다 캡처 따서 복사하고 통화 내용도 다 녹음하고 발신 시간까지 통신사 가서 다 발급해서 고발했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결국 글 내리고 역으로 사과랑 합의금 받고 끝냈어. 고소하는데 쓴 돈이 합의금보다 많지만 엄마는 기분이 정말 좋아 보였어. 아무래도 이번 일에서 잘못한 그쪽에게 절대 고개 숙이기 싫었나봐. 저는 원래 성격이 조용한 편이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일을 겪고서 성격을 많이 죽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학기가 시작되니 전에 있던 학교에서 올라오지 않은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날이기도 하니 얌전히 게임이나 하고 있었는데 왜 어릴 적엔 덩치 큰 애들은 이유 없이 덩치가 작은 애들을 괴롭히곤 하잖아요. 시선이 느껴져서 보니 두 남자애들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속닥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간보는 듯이 툭툭 건드리더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괴롭히더라고요. 사소한 괴롭힘으로 시작될 즈음에 선생님께 상황을 이야기 드렸더니 이 애는 뭐 그런 걸 일러 바치고 있어. 고작 그딴 일로 호들갑 떨고 난리 좀 피우지 마. 그런 반응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다.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조용히 속으로 삭히며 다짐했어요. 괴롭힘은 점점 강도를 높여갔고 하지만 나름 패턴이 어느 정도 건드리고 자기들 흥미가 떨어지면 다른 데로 가서 그래 너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거의 무시하며 상대했는데 어느 날은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각종 패드립을 시전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빡치길 바라는 마냥. 결국 너무 화가 나서 야!
니네가 뭔데 내 부모님을 욕해? 하며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반응이 마음에 들었는지 웃더니 이어서 더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마치 네가 지져봤자 하나도 겁 안 난다 하며 어린 강아지를 상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성의 끈이 끊겼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박살나 있는 의자와 칠판 지우개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놀란 듯 멍해 있는 애들. 큰 소리가 났었는지 선생님이 오셨고 누가 이랬냐는 말에 제가 지목되어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의 긴 설교가 이어졌는데 선생님 정말 모르세요? 뭐 임마? 어디서 가해자가 이렇게 당당해? 야 임마 너 정말 모르시냐고요. 가해자요? 쌤 저는 정당방위에요. 얘네가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짓 정말로 모르세요? 아니잖아요. 귀찮으니까 제가 약해 보이니까 모른 척한 거잖아요. 저요 이 일 가만히 넘어갈 생각 없고 지금까지 이 자식들이 했던 짓들 다 증거 있으니까 법대로 가죠. 법대로 저 빨간 줄 얘네 빨간 줄 선생님 징계 지금까지 괴롭힌 방관했던 애들도 처벌 깔끔히 하던가 하시죠. 그랬더니 모두 멍하니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저만 아쉽잖아요. 그래서 넘어가 줄까 말까 고민했던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폭로쇼는 결국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고 선생님들은 저를 설득하였지만 저는 싫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애들의 반성문 100장과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과와 제가 이름을 꺼냈던 애들의 사과로 끝났지만 저는 대만 쪽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 인간 건들면 된다는 이미지로 학교 생활이 편해졌거든요. 대략 한 달 전쯤인가? 주차장에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시던 장애인분 차량이 사라지고 뜬금없는 흰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가가서 장애인 표시증을 보니 누가 봐도 변조된 장애인증이더라고요. 진짜로 몸이 불편하셔서 주차하시던 분께선 저만치 멀리 대놓고 힘들게 걸어다니시는 걸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사건 담당하시는 형사분께서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다고 하시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담당 형사분과 통화했는데 쉽게 정리하자면 첫째, 해당 차량은 공문서 부정행사가 맞아서 일단 벌금 200만원 맞고 들어가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검찰청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벌금 200만원으로 끝나지만 검찰로 넘어가면 피의자 입장에선 겁도 먹고 기소유예 처분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사님께서는 피의자한테 전화를 몇 번 걸었는데 굉장히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같은 입주민께 불편드려 죄송하다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한테 통화해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는데 원칙상 절대로 민원인의 정보를 주면 안 돼서 일단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형사님께선 그냥 FM대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약자들이 피해보는 거라면서 검찰로 넘기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냥 검찰로 넘겼습니다. 여자분이셨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형사님 말씀으론 경찰서에 몇 번이나 소환되고 소환될 때마다 굉장히 무서워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 저는 진짜 찌질이었어요. 깡마른 체구에 키도 작고 내성적이고 꼬질꼬질하고 그냥 동네마다 있는 코올리게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반 친구들에게 늘 놀림받고 맞고 너무 괴로워서 학교 안 간다고 떼쓰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초등학교 생활을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반대로 먹혔는지 스포츠 머리하니 인물이 난다라는 말도 듣고 변한 외모와 성적 덕에 그렇게 반에서도 인기가 있어져서 친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인상이 밝아졌다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초등학생 때 괴롭히던 애들이 거의 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몇 년 전의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책 펴고 공부하고 애들하고도 장난도 치고 그렇게 다음날 그날도 학원에서 수업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 때 절 가장 열심히 괴롭히던 여자애가 편지와 초콜릿을 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는 침도 뱉고 욕도 하고 발로 차고 꺼지라고 했던 그 여자애가 그땐 미안했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의 눈앞에서 편지를 찍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초콜릿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당황하는 여자애에게 한마디 했죠. 야, 꺼져. 그 여자애 수업도 안 듣고 얼굴이 빨개진 채로 울면서 집에 가버리고 거기 있던 사람 거의 다 저를 괴롭힌 애들이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그 여자애는 학원 그만두고 저는 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촌 동생들이 많아요. 어느 날은 동생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지 않아서 허락을 받고 명절마다 사촌들이 100원, 200원씩 가져오면 동생 장난감을 주면서 시장놀이를 하며 놀아주곤 했어요. 어느 날인가는 저희 동생이 용돈을 모으고 모아서 산 건담이 2개가 있었어요. 평소에도 그 건담을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는 게 보이는지 보일 정도로 정성껏 다루며 아꼈죠. 그 후 명절날 사촌 동생이 그 건담을 보고는 가지고 싶다고 조르더라고요. 평소에도 동생이 정말 아끼던 건담인지라 저는 사촌 동생에게 아유 미안한데 저건 동생이 아끼는 건담이라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사촌 동생은 울기 시작했어요. 사촌 동생이 우는 소리를 들었던 어른들은 깜짝 놀라 저희가 놀고 있는 방으로 뛰어오셨어요. 작은 이모는 사촌 동생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사촌 동생은 난 저 건담 갖고 싶어 하며 계속 건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동생 역시 들어왔는데 사촌 동생이 자꾸 건담을 달라고 하자 동생은 건담 2개를 들고 거실로 나가 건담을 숨겨놨어요. 사촌 동생은 동생을 뒤따라오더니 건담을 찾아 들고 나왔어요. 동생은 그 모습을 보고 사촌 동생에게 달려가던 중 사촌 동생이 도망치려다가 건담을 떨어뜨려서 부쉈어요. 동생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작은 이모는 달려와 사촌 동생을 일으키나 싶었지만 사촌 동생을 일으키자마자 뺨을 때리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집에 울리자마자 어른들은 작은 이모를 말리셨지만 이모는 식탁 옆에 있는 긴 막대기로 사촌 동생의 다리를 때리더라고요. 사촌 동생은 아픈지 계속 울었고 작은 이모는 미안하다며 건담이 얼마냐고 물어서 약 30만 원을 저희 동생한테 쥐어주시고는 사촌 동생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학창 시절에 운동도 꽤 잘하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신 분이고 또 인상도 강해서 무서우신 분인데요. 저희 아빠가 어느덧 50세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군대를 다른 사람보다는 좀 늦게 23살쯤 들어갔다고 하시는데요. 그 시절 군대에서는 선임이 이제 군대에 막 들어온 남자들을 죽일 듯이 패고 군대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적어도 선임이면 함부로 반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군대 들어갈 당시에 비흡연자이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적은 선임이 사내 새끼가 무슨 담배도 안 피워? 이러며 필 때까지 저희 아버지를 엄청 패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웠지만 처음에는 담배가 독해서 캑캑거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속 피다 보니 습관처럼 피게 되었고 아직까지 피고 계십니다. 저는 담배 냄새를 무지 싫어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이유로 담배를 못 끊는다는 것은 처음 들어서 담배 좀 끊으라고 했던 제 자신이 조금 창피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군대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나와 어느 날 아버지의 후배인 사람한테 아버지를 팼던 선임에 대해 물었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랑 동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는 자기보다 어린데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어이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터미널에서 그 선임을 보고 그 선임 옆으로 가까이 갔더니 그 선임도 아버지를 알아보셨는지 반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빡쳐서 얼굴을 찡그리고 무서운 말투로 이제 너 내 선임 아니니까 다음부터 반말하면 그땐 진짜 뒤지는 줄 알아라 이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쫄은 선임이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 군대에서는 저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죄송해요. 이러고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다네요.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났는데 그때도 말끝마다 형님 거렸다네요. 제가 다 속이 시원해서 웃음이 빵 터졌다니까요. 오돌이 썰툰 아우 시원해. 작년 가을 외식을 오랫동안 못해서 저희 가족은 뷔페로 외식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이 달랐기에 뷔페에서 골라 먹는 식으로. 뷔페에는 자리가 몇 자리 남지 않아서 저희 가족이 빨리 자리를 잡고 음식을 가지러 갔어요. 저희 가족이 갔던 뷔페가 초밥 뷔페라 초밥을 비롯해 각종 해산물들이 정말 많았는데 초밥을 고르는 중에 5살 정도로 보이는 애가 음식 코너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음식도 있는 데다가 사람도 많았던지라 사람들이 그 애를 좋게 보진 않았어요. 한 1, 2분이 지나도 그 애는 계속 뛰어다니는데 그 애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아저씨 한 분과 아줌마 한 분이 뛰어다니면 먼지 나니까 뛰지 말아줄래? 라는 식으로 말하셨어요.
그런데 그 애는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릇까지 만지작거리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참다 못해 아까 그 아저씨가 그 애를 데리고 그 애 부모로 보이는 사람에게 데려다 줬는데요. 그 아저씨가 제가 봐도 키도 크고 몸집도 커서 그 애는 무서웠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애 부모님은 가만히 있는 애를 왜 울려요? 하며 되려 화를 냈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차분히 상황 설명을 하니 그 아줌마는 애가 뛰는데 먼지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래요? 하면서 또 화를 내더라고요. 그 아저씨도 조금 화가 났는지 쪽 아들 때문에 음식에 먼지 쌓이면 그쪽 아들도 그 먼지 먹게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며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 애의 아빠가 우리 아들 울지마 쓸데없이 몸집만큼 돼지 아저씨 때문에 놀랐지? 하며 그 아저씨 뒤에서 그 아저씨 욕을 했어요. 애는 울음을 그치더니 다시 음식 코너에서 뛰어다니고 식당에서 있던 손님들은 하나둘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가게 직원분이 헐레벌떡 뛰어오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직원분들은 그분들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잠깐 나가더니 5분 정도 뒤에 그의 엄마와 아빠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들어오더니 가방을 챙기고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원분이 정말 대처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친한 애들 몇 명하고 같이 다니는데 같은 무리에 준영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준영이가 좀 부심이 심해. 키나 얼굴, 돈도 아니고 장남부심, 남자부심 이런 거야. 준영이가 반에서 여자애들 앞에서 외모 평가나 몸매 그런 걸 말하면 선을 넘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말로만 이러고만 있었거든. 또 준영이네 집이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준영이가 집에서 왕자처럼 대우받고 동생들은 거의 하녀로 있어. 집에서 쓰는 방만 봐도 준영이가 제일 큰 방, 두 번째 방은 부모님, 작은 방은 여동생들이 같이 쓰고 어느 날은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준영이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나 봐. 근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나 오늘 시험 망해서 기분 안 좋아. 친구들 데리고 집에 가서 치킨이랑 피자 좀 시켜줘. 이러는 거야. 준영이네 엄만 알았다고 동생들은 주지 말고 조용히 먹으라고 하는 거 있지. 이날 따라가서 먹었는데 야 이거 봐. 우리 엄마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먹게 해주거든. 얼마나 좋냐. 장남이라서 차남이나 이런 거보다 역시 장남이지. 우리 할머니도 용돈 20만원 30만원씩 주고 동생들은 몇만 원도 잘 안 주거든. 먹으면서 계속 장남 이런 얘기하면서 지 자랑만 하고 있더라고. 동생들이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준영이가 둘째 동생하고 막내 동생한테 야 김둘째 김셋째 가서 콜라에 얼음 넣고 가져오고 나가서 과자 좀 사. 둘째 동생이 싫다고 준영이한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러는데 준영이가 그 동생 머리를 주먹으로 진짜 팍 때리면서 아이씨 오빠가 시키면 하지. 엄마한테 말해서 뒤지게 혼나고 싶어서 환장했지. 이러고 막내 동생은 무서운지 나가서 과자 몇 개 사오더라. 나랑 다른 친구들은 빨리 준영이네에서 나왔고 준영이가 좀 힘이 센데 동생을 그렇게 때리는 걸 보고 준영이한테 거리감이 생기더라고. 전에 비 오던 날에는 학교에 왔는데 준영이는 우산을 안 가져와서 둘째 동생한테 우산 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 바로 알겠다고 하고 동생이 와서 준영이한테 우산 주고 화장실 간다고 해서 준영이 먼저 집에 가려고 우산을 폈어. 두꺼운 우산 준영이가 쓰자마자 우산에 글이 크게 쓰여있더라고. 나는 여자를 무시하고 장남부심 심한 애다. 난 여동생과 여자애들을 계집애라 생각한다. 난 남존여비를 좋아한다. 이렇게. 신기하게 준영이는 앞만 보고 가서 우산에 뭐가 쓰인지 몰랐나봐. 나랑 친구는 그걸 보고 있고 다른 애들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더라. 다음날에 준영이한테 뭐 이런 쓰레기가 있냐면서 소문이 났고 여자애들은 원래 준영이를 싫어해서 말도 안 걸어주고 나랑 친구도 준영이랑 떨어져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둘째 동생하고 셋째 동생은 남존여비 따윈 없는 이모네에 가서 있다고 하더라. 준영인 동생들이 이모네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준영이네 엄마도 동생들한테 뭐라 하는데 준영이 이모가 당분간 애들 내가 돌봐줄 거야. 언닌 애들 돌보지도 못하니 이러고 보냈대. 준영이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럴까라고 애들한테 물어봐도 꼰대랑은 말 안 한다고 피하더라. 나랑 친구들도 피하고 있거든. 걔가 우리도 깔보고 무시할 때가 있어서 요즘에는 혼자서 조용히 다니더라. 때는 5월 중순 잠잠하던 시국이 이태원 사건으로 다시 심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다니던 학교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던 때라 용돈벌이를 위해 택배 분류 알바를 틈틈이 했었습니다.
알바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시외버스를 탔는데 버스 통로에서 아저씨가 마스크도 안 쓰고 입김을 제 목 쪽으로 후 불어제끼는 겁니다. 몸도 피곤해서 짜증났지만 참고 저기 마스크 좀 써주세요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하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써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씨. 라고 온갖 폭언을 하더라고요. 저기 버스에 마스크 착용 필수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라고 팩트 반박을 하니 제 뺨을 치려고 신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눈 돌아서 때려봐 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질렀습니다. 그때 버스 안쪽에 CCTV가 있는 걸 보고 나는 어떻게든 참아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눈을 절대 안 깔고 계속 불하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가방끈을 잡고 당기면서 너 내려와봐 씨.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별별 욕을 다 하던데 어찌나 세게 당기던지 그때 제가 넘어졌습니다. 아니다 싶어서 폰 꺼내서 동영상 촬영을 시도했는데 제 폰을 뺏으려는 위협까지 했네요. 그때 10초짜리 영상을 확보했는데 딱 넘어지는 듯한 구도가 잘 나왔습니다. 무슨 제가 대드는 걸로 생각하는 건지 승객들이 저보고 학생이 참아라 라고 하던데 참았어야 했는지 싶네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버스 차량 번호, 승하차 시간, 아저씨가 내린 정류장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해두고 경찰서에 가서 폭행죄, 모욕죄, 폭언죄 등을 명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어찌나 정확하게 기록했던지 형사님이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고소장 접수하고 나중에 경찰서 한 번 더 가서 증거물로 찍어둔 10초짜리 영상과 당시 교통카드 기록 등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 뒤에 경찰에서 그 아저씨가 잡혔다는 전화가 왔고 1대1로 합의할 때 그렇게 욕을 하던 자세는 어디 가고 쩔쩔 매는 자세가 너무 웃겨서 웃음 참는다고 정말 힘들었네요. 합의금을 3자릿수 이상 받아내고 싶었지만 합의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도 하고 벌금도 생각보다 낮게 책정된다고 해서 벌금 액수 상한선에 택시비 플러스 알파에서 60만원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었네요. 그 돈으로 가족이랑 친구들에게 한턱 내고 학기 끝날 때까지 용돈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2학년 때 같은 반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걔가 약간 통통하고 공부도 못해서 조금 소외되어 있었는데요. 집안에 돈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걔가 포켓몬 카드 세트를 학교에 갖고 오는 거예요. 걔 3달 용돈 합쳐도 못 사는 거였는데요. 걔는 생일 선물이라고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학교 앞 문방구에 들렀을 때였어요. 저희 동네에 문방구가 그 문방구밖에 없어서 매일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주인 아줌마 한눈판 틈을 타 포켓몬 카드 세트를 짚고 그냥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나가봤는데 바로 그 여자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야 뭐하냐? 너 그거 왜 훔쳐? 이렇게 소리쳤는데 걔는 아무도 못 본 건 줄 알았는지 당황하면서 이거 훔친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여기에 떨어져 있었어. 하면서 길바닥에 두고 학원차로 뛰어갔어요. 옆에 있던 애들은 야, 제가 멈췄나 봐. 어쩐지 오늘 좀 이상했어. 이러면서 웅성웅성 댔고요. 그리고 문방구 주인 아줌마도 걔 전화번호 아냐고 학원은 어디 다니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선생님한테 그 일을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여자애를 불렀고요. 그 다음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부모님 모시고 훔친 물건의 10배 가격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고 해요. 그 일로 그 여자애는 더욱 아싸가 됐고 선생님들한테도 단단히 찍히고 심리 상담까지 받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그 여자애한테 한마디 하려고 해요. 야, 적당히 좀 해라. 안 들킬 줄 알았냐? 모든 범죄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 도벽도 적당히 있어라.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소음공예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소음공예 언니를 A, 나머지 언니를 B라고 해볼게. A 언니는 진짜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자가 가뜩이나 소리 나는데 5초 단위로 킥킥대고 종이는 팍팍팍 소리를 내면서 넘기는 거야. 또 잘 때 내 쪽으로 하고 자는데 엄청 코골아.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민폐 끼치고 총체적 난국이야. 근데 B 언니도 초반에만 그러겠거니 하고 참았었나봐. 어느 정도 선 넘으니까 A 언니한테 대놓고 시끄럽다며 말하더라고. A 언니가 화가 났는지 종이 넘기는 소리도 더 커졌고 플러스로 볼펜 딸깍거리고 엄청난 소음을 냈어. 그랬더니 B 언니가 조용하게 그 언니를 툭툭 치더니
이 소리 다 녹음했고 한 번 더 그러면 관계자분한테 따질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남한테 피해주고 살 거면 독방을 쓰던가 집에서 해. 혼자 쓰는 공간도 아닌데 왜 유난 떠냐? 진짜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너. 이렇게 조곤조곤하고 빠르게 말하더라. 그 말 듣고서 좀 생각하다가 빡쳤나봐. 몇 분 조용히 있다가 또 의자 쿵쾅대고 볼펜 딸깍거리니까 B 언니가 바로 일어나서 관계자분한테 따져서 단판지었어. 그분이 나한테도 A 시끄러웠냐고 물어봐서 그랬다고 하니까 엄청 혼내시더니 결국 A는 딴 방으로 보내졌어. 엄청 속 시원했어. 현재 24살 남자입니다. 제가 17살 때 일이 있었는데 저는 꽤나 순수한 마인드의 소유자로 자랐어요. 그때 한창 지금은 사라진 PMP라는 게 유행했는데 뭐 지금으로 보자면 스마트폰 같이 생긴 거에 비디오 재생 같은 것이 가능하던 거. 어렸을 때부터 집 청소하면서 500원 받고 커피 타드리고 100원씩 받아 모았던 저금통을 깨서 62만원 거금을 모아서 부모님께 허락받고 최신 PMP를 구매해서 완전 소중하게 학교에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수준별 학습이라고 수학 영어 시간에 상중 하로 분반해서 이동 수업을 했는데 제가 PMP를 들고 갔다가 이동하고 앉은 서랍에 넣고 반으로 돌아왔어요. 진짜 그때만 해도 나쁜 사람 생각 못하고 본인 거 아니니까 맡아주다가 나중에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쉬는 시간에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자리 주인이 우리 학교에서 양아치로 소문난 애라는 걸 들었어요. 그럼에도 설명을 했더니 제 PMP를 애들이 걔가 가방에 넣었다고 알려주는데 열린 가방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바보같이 착했던 게 아무리 제 거라도 가방 주인이 자리에 없는데 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걔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나중에 기다렸다가 달라고 했더니 일진 무리한테 엄청 맞고 나중에는 무릎 꿇고 울면서 빌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빌었는데 제 복부를 발로 차서 그대로 기절했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명치 쪽에 멍이 엄청 크게 들어있고 거울 보면서 진짜 비참하게 울었어요. 그 이후로도 달라고 하다가 맞기를 반복하고 그러다 나중에 애들이 잊으라며 생일 선물로 PMP를 사줘서 잊고 살았는데 2년이 지난 뒤 봄에 방과 후에 집으로 전화 한 통 와서 받았더니 경찰이더라고요. 2년 전에 PMP 그렇게 뺏기고 혹시 몰라서 도난 신고해놨는데 이 녀석이 돈이 없어졌는지 중고나라에 올린 걸 경찰이 잡았다더라고요. 경찰에게 상황과 그때 찍어놓은 사진과 녹음본을 줬어요. 다음날 학교에선 그 일진 무리가 오더라고요. 살짝 겁먹었었는데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걔 머리 잡고 숙이면서 이 이번에도 경찰서 가면 퇴학이야. 꼴통이라 그랬어. 야 너가 사과해. 내가 왜 이러고 있냐. 그 말에 걔가 자존심은 세가지고 내 눈 보더니 뭐 어떻게 해줄까? 사과해? 사과? 그래서 제가 뭔 용기인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 이랬더니 주먹 들어서 때리려다가 일장이 머리 한 대 치면서 야 이걸로 봐준다잖아 이 X나 빨리 해. 퇴학당하고 싶냐? 이래서 복도에서 점심시간에 3학년 애들 다 보는데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때는 쾌감으로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대충 지난 일이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걔들이 좋아하면서 혹시 경찰이 찾아오면 아무 일 없다고 해줘. 부탁할게. 이러길래 한마디 던졌어요.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에 경찰들이 와서 우리 부모님하고 뭔 이야기 하던데 혹시 이 일 때문에 오신 건가? 그 뒤로 걔네 부모님까지 우리 집 오셔서 둘이서 무릎 꿇고 합의해달라 그러고 2년치 사과 다 받아내고 심리적 스트레스랑 맞은 거랑 기계값 합의금 다 합쳐서 몇백만 원 받았어요.